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정숙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머님이지만 지금은 홀로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 남겨주세요. 김정숙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3살에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아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집에서는 부업으로 봉제 일을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끝이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장사를 시작으로 낮에는 청소 일을, 밤에는 봉제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절대 아버지가 없다는 걸 위축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입는 옷은 다 사주었고 학원도 보내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먹는 밥은 늘 아이들이 남긴 것들이었고 옷은 몇 년씩 같은 것을 입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대학 진학을 위해 과외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돈이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들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둘째와 막내에게도 형이 공부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늘 다그쳤죠.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밖에 없어서 속으로만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이 당당하게 대학생이 된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하는 아들을 위해 용돈도 넉넉히 주려고 노력했어요. 둘째 아들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형처럼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과외비, 학원비를 대주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형보다 공부에 욕심이 더 많았어요. 재수까지 하겠다고 해서 1년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추가로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제 꿈이기도 했거든요. 막내딸도 대학에 진학하고 세 아이 모두 제법 괜찮은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각종 학회활동비까지 지원해주느라 저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 없이도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둘째는 공무원이, 막내딸은 교사가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신부 측에서 전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어요. 저축이라고는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줬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까지 모든 걸 제가 부담했습니다. 둘째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막내딸 시집갈 때는 혼수까지 준비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제게 남은 건 집 한 채와 월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뿐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며느리가 받으면서 바쁘다고 하거나 아들이 받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며칠씩 연락이 없었습니다. 둘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가끔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봅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집에 놀러 가자고 하면 둘째 며느리는 집이 좁다고 하고 아이들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며 만날 핑계를 댑니다. 막내딸이 그나마 나았는데 딸도 시집가고 나서는 시댁 눈치를 보느라 바쁜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예전만큼 길게 대화하지 못하고 만나자고 해도 시댁 행사나 남편 일정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딸이 가장 자주 안부를 묻기는 해요. 요즘 저는 정말 외롭습니다.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저에게서 멀어져만 가네요. 명절 때 모이면 다들 스마트폰만 보거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해요. 제가 말을 거두려고 하면 세대 차이라며 대충 넘어가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알려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혼자서 입원하고 퇴원해서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딸이 알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서운해했지만 솔직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있나 싶었어요. 요즘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습니다. 이웃들과도 특별히 친하지 않아서 인사 정도만 나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가족이 나오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저도 저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모든 걸 다 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 고생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늘 씩씩한 척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걸까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뭐든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표현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필요한 건 다 사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저를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엄마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만나면 손자, 손녀 자랑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손주들도 저를 잘 따르지 않고 만날 때마다 어색해합니다. 제가 뭘 사주려고 해도 벌써 다 있다고 하거나 부모가 사주겠다고 말립니다. 할머니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위축됩니다. 요즘은 집 청소를 하다가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고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아이들도 저에게 응석 부리고 아프면 엄마만 찾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외롭다고 자주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들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을 텐데 저 때문에 부담 갖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정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도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요.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다른 어머님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인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정작 혼자 지내는 분들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숙명인 걸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나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게 요즘은 새로운 취미라도 찾아보려고 해요. 늦은 나이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제 삶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끔은 고마움 정도는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 한 통, 가끔 얼굴 보러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손주들과도 좀 더 친해지고 싶고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저 같은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식 사랑은 깊은 물이라고 하잖아요. 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깊은 사랑이 외로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죠.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좀 더 따뜻한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김정숙 어머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이지만 정작 자식들이 성장하고 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녀분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가끔 얼굴 보러 찾아뵙는 것, 명절이 아니어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은 작은 노력들이 부모님께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손주들과 할머니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머님께서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본인만의 삶을 찾아가시려는 노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세대 차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